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학년도 수특 미적분 여러 가지 미분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레벨 3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아마 3개년 레벨 3 3번 문제, 같은 위치 같은 문제 중에서 이 23학년도 문제가 조금 나름 가장 복잡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천히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지 살피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함수이고 주기가 8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위의 점 t, ft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t보다 큰 x의 값 중 최소값을 t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t 함수 한번 보십시오. 그 gt 함수는 그 t1 빼기 t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점 t의 좌표, 일단은 주기가 8이니까 x값부터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x값 주기가 8이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절반인 4겠지요. 그러면 두 칸씩 옮겨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2, 14, 16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제가 t의 값을 하나 잡겠습니다. 여기를 t라고 하면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최초로 만나는 점, 요 점이 t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t에 대해서 요 점이 t1이고 그러면 실제로 원하는 t1 빼기 t, gt의 값, 함수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t1이면 여기까지 거리, 여기가 t1이면 여기 이렇게 되다가 2가 되는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2가 되는 순간은 점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 되는 순간은 오른쪽으로 그어서 요 점에서 t1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는 우리 알다시피 한 주기라 8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t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점점 이 길이로 가겠지요. 이런 길이로 읽어지다가 t가 어떻게 됩니까? 6에 접근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점이 6인데 6에 접근하면 8에서 점점 길이가 0으로 가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6에서 이쪽으로 점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6에 대한 t1이 되겠죠. 여기가 t1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에서 또 점프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불연속점만 찾아라 하면 우리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점을 찾지요? 네, 2하고 6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14에서 불연속점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그느드 이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되니까 조금 자세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진행을 할 텐데요. 점 t가 여기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t1이 이쪽에 생겨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gt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gt입니다. 그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t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t1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느 거리랑 같습니까? 네, 이 길이의 2배입니다. 이 길이는 2-t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gt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배니까 4-2t 하고 심플한 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할 텐데요. t가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t가 여기 있으면 t1은 이쪽에서 나타나고 이 길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같은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맞습니다. 이 길이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여기가 t니까 600이 t 하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GT는 6t 빼기 6 빼기 t의 2배니까 12 빼기 2t 하고 표현이 되겠죠.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 점이 t라고 하면 또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t1이 될 것이고 요 점 사이의 거리는 또 어떻게 나타나죠? 네, 여기가 t가 될 것이고 t하고 10 사이의 거리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빼기 t의 2배가 될 거고요.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20 빼기 2t 하고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조각조각 나누어진 선분들을 이어서 아래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적당히 4라고 하면요. 여기를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죠? y절편은 4고 x절편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 2, 여기가 6, 여기 10, 여기 14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면 선분이고 2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에서는 점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에서는 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2에서 6 사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2 대입하면 몇이죠, 여러분? 8이죠. 아까 8에서 점프로 8로 점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에서 함수값은 8이고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에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요. 한꺼번에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선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많이 봤었죠, 여러분? 절대값, 가우스 함수 활용하는 그래프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선분들이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느드 문제니까 하나씩 체크를 할 텐데요. 기억 알파1이라고 했습니다. 알파1이 뭔지 우리 아직 안 읽었는데요. 알파1이 뭐죠, 여러분? 함수 g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 알파를 크기가 작은 순으로 나열해서 알파 n이라는 수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불연속점이 되는 최초의 x값은 몇이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2입니다.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10 하고 불연속점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 그래프 때문에 쉽게 찾았습니다. 뭘 찾았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알파1이 몇입니까? 알파1이 2입니다. 그리고 g 알파1 몇이죠? g2의 함수값입니다. g2의 함수값 우리 찾았습니다. 8입니다. 따라서 알파1 더하기 g 알파1은 몇입니까? 2 더하기 8에서 10입니다. 이거 참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건 니은을 보시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gx의 함수값하고 얘 뭐죠, 여러분? 좌극한 값입니다. 좌극한 g로 접근하는 좌극한 값을 빼면 8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알파1이고 여기가 알파2고 여기가 알파3이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함수값 다 몇이죠? 함수값 8입니다. 좌극한 값 몇이죠? 0입니다. 함수값 8, 좌극한 값 0, 함수값 8, 좌극한 0 이렇게 주어져 있죠. 따라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8 빼기 0이어서 8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디귿을 체크를 할 텐데요. 디귿 한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괄호에 있는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k가 있으니 알파 1부터 알파 10까지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디귿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리미트 t가 알파 k로 접근할 때
t 빼기 알파 k 나누기 g 루트 t 마이너스 g 루트 알파 k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t가 알파 k로 접근할 때 g 루트 t 마이너스 g 루트 알파 k t 마이너스 알파 k 하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값은 무슨 값입니까? 이 값. 화면을 정리하고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지금 무엇이지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값을 제가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값은 무엇이죠? 이 값을 해석해내는 게 또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값은 미분계수입니다, 여러분. 미분계수다라는 말은 합성함수의 미분계수인데요. 어떤 합성함수입니까? y는 g 루트 x의 미분계수입니다. x 이퀄 알파 k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k에서 gx는 어떻습니까? 불연속입니다. 그럼 미분 불능이어서 여기서 어떻게 미분계수를 구하지 하고 보시면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이 되어 있어서 알파 k를 실제로 대입하면 이 g라는 함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연속인 점들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속인 점들로 옮겨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y'은 g' 루트 x 곱하기 2 루트 x분의 1이고 뭘 대입하죠? 알파 k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g' 루트 알파 k 곱하기 2 루트 알파 k분의 1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 다 몇입니까? gx? 다 gx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g' 루트 알파 k는 다 몇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 k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구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체크한 이 부분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의 역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x t가 알파 k로 갈 때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t 마이너스 알파 k g 루트 t 마이너스 g 루트 알파 k의 값이 뭐가 나온 것이죠? 네, 마이너스 루트 알파 k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뭘 구하는 것이냐면 여기에 제곱을 해서 시그마를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그마를 붙이는데 결국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제곱을 하니까 뭐가 되죠? 알파 k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파 k 뭐죠, 여러분? 알파 k 아까 뭐였습니까? 불연속점이 되는 x값들이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2하고 6하고 10하고 14를 제곱해서 더하라는 건데 이 수열들 다 뭐죠, 여러분?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이 뭐가 되지요? 알파 k라고 쓰면 공차가 4니까 4k, 초항이 2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데려가서 답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4k-2제곱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제곱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쓰겠습니다. 이걸 제곱해서 알파 k가 됐지요. 그래서 알파 k 왼쪽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알파 k 구해서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알파 k를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2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좋고 분배해서 시그마 공식을 써도 좋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20에서 20을 빼니까 200.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값도 20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두 찾았습니까, 여러분? 디귿도 성립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죠? 기억, 니은, 디귿 다 성립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조금 복잡한 과정이 들어있지만 잘 해석해내고 마지막은 그래도 여러분 할 만한 풀이가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꼼꼼히 짚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조금 버벅거렸지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